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재무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증시 쪽집게 유호연입니다. 네, 오늘 처음 선보이는 구도 아닌가요? 아니. 저 예전에 한번 했었어. 저희 둘이요? 옛날 저기 그 코로나 걸렸을 때 각도기님 코로나 걸렸을 때. 아, 저희가 한번 했었나요?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관 씨랑도 한번 하고. 오늘은 올해 들어서 거의 첫 휴가 아닌가요, 각도기님? 그렇죠. 코로나 걸릴 때 빼고는 첫 휴가를 가셨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뭐 열심히 뭐 자전거 타고 있다고 네. 문경세제 쪽에서 자전거 타고 있다고 와, 전화 멀리 오더라. 가셨네요. 네, 참 오늘 시장까지 상승을 했으면 기분 좋게 하실 것 같은데 조금 그렇네요. 오늘 뭐 장을 보기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각오는 돼 있었잖아요. 어제 깜짝 있었죠. 놀라게 돼 있었죠. 해서 FOMC 이후로 그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걸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코스피는 1.2% 하락, 코스닥은 1.7%대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에서 7천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전부 다 5천억, 3천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FOMC 기점으로 해서 그 전부터 해서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벌써 3.3% 넘었습니다. 3.05%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3.3%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넘었네요. 네. 3.04로 아까 전에 각도기님한테 전화 왔을 때 2.999라고 내가 얘기해 줬는데 또 금방 넘었네요. 시장에서. 네, 채권 시장도 좀 계속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FOMC 끝나고 깜짝 놀랄 만한 속도로 빠르게 급락했었는데 도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패드를 시장에서 못 믿으니까 이런 좀 변동성,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뭐 변동성이 3% 오르고 5% 빠지고 뭐 이게 다음 주 CPI 나올 때까지는 뭐 물론 진폭은 좀 작아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뭐 조금 이런 식의 흐름이 또 지속되지 않을까, 좀 피곤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계속 시장이 파워를 못 믿는 것 같은데 75bp는 생각 안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급등 반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상하이 락다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계속 원자재 수출까지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또 109불을 조금 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봉쇄도 40일째 봉쇄 상황 지속이 되고 있는데 유가도 오르면서 오늘 S-오일은 오히려 플러스 3%로 마감을 했고요. 석탄 공급도 차질이 우려되죠. 러시아에서 계속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LX 인터내셔널도 오늘 3% 올랐습니다. 상하이 이렇게 락다운 영향에 이 운임 가격도 계속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BDI가 하루에 6%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페노션도 오늘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운 업종이 많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가 오늘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올랐던 업종은 종이목재 섹터였는데요. 테인페리퍼라는 회사가 이제 IPO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9일날 월요일이네요. 그거 앞두고 오늘 종이목재 섹터가 제일 강했고 영풍재진은 15%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체린페이퍼가 잘 돼야 될 텐데요. 쉘더스도 지금 상장 다시 나중에 하겠다고 철회를 했던데 요즘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신규로 IPO하는 업체들이 좋은 가격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네. 안 돌아왔으면 좋겠긴 한데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첫 공모가가 얼마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조달 금액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에 딱 IPO를 하고 싶어 하긴 하죠. 크래프톤이 돈이 많아요. 정말 좋을 때 엄청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아주 돈이 지금 많습니다. 다만 이제 IPO 이후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눈물이 나겠네요. 그렇죠. 오늘 하락 업종은 은행이 카카오뱅크가 오늘 3%나 떨어진 영향에 업종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시중은행들은 한 0.4% 이 정도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섬유의복이 두 번째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FNF가 요즘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하락을 했고요. 상하이 락다운이 조금 이제 봉쇄가 완화될 조짐에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한섬, LF도 2, 3%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5%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3.5% 하락을 했고요. 넷마블, NC소프트, 하이브, 콘텐츠리 중앙 다 2, 3%대씩, 콘텐츠리 중앙은 4%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넷플릭스 그 가이던스 쇼크 이후로 그 뭐라고 하죠? 이용자 수가 감소한 이후로 계속 콘텐츠 주들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넷플릭스는 뭐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지금 나 있더라고요. 200불 미만이니까. 그 영향도 뭐 우리나라에 없을 수는 없으니까. 뭐 넷플릭스가 뭐 계속 자금 집행을 뭐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은 건 아니니까 국내 쪽 컨텐츠 업체들도 뭐 승승장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게, 그래도 아시아 시장은 괜찮다라는 반응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는 2분기에도 100만 명대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1분기에 20만 명 감소할 때 아시아 시장은 오히려 110만 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은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넷플릭스 쇼크 이후로 증거사 리포트의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그래도 콘텐츠 업체들의 제작 편수가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거를 과연 실적으로 잘 연결을 해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OTT 쪽에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네, 크게 이슈가 예전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이후로. 네, 파친코도 이슈는 되는데 주가 측면이나 뭐 그런 영향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역시나 뭐 금리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버블이 안 생기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화두가 넷플릭스가 촉발을 시켰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특히나 봤던 뭐 인터넷 플랫폼 업체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우리가 조금 멀티표를 좀 과도하게 주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최근에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좀 금리 대비해선 비싸긴 하죠. 네, 우리가 좀 리오프닝을 앞두고 리오프닝 수혜주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수혜주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요, 봉쇄가 지금 40일째인데 건물에 양성 환자가 발생하면 아예 건물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음식을 받으려면 아침 6시에 식료품 뭐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청하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중동닷컴에서 신청했던 주문이 지난주부터 처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그만큼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또 메이투 댐핑 같은 플랫폼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많이 시켜 먹는데, 여기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거기도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다 저기 뭐 격리해야 되니까 못 나오는 거죠? 예전에도 이게 한번 집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배달원들이 따로 그 길거리에서 자고 막 이런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이럴 땐 군대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산당이? 배달원으로요? 공산당이야 뭐 군인들 뭐 이럴 때 투입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얘네들. 아무튼 식료품 조달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저도 최근에 이 차에서 쓰는 이 목 쿠션 있잖아요.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중국에서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3월 31일 날 시켰는데 이게 그저께인가 도착했어요. 알리에서. 알리는 아닌데 네이버 네이버에서 샀는데, 해외 쪽. 네, 저도 이게 해외 배송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싶었더니 이게 중국에서 오더라고요. 오고 보니까 이게 상하이 락다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원래는 한 3, 4일 안에 도착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주문 예정일에도 그렇게 포함이 돼 있었고 한데, 결국에는 한 달이 더 늦게 걸릴 정도로 이렇게 물류 차질이 심한 것 같은데, 이 물류 차질이 최근에 운임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락다운도 문제지만 하루빨리 전쟁이 좀 빨리 휴전이 되든지 해야 이 주가 측면에서는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락다운도 지금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얘기 나왔었지만 이게 연준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까지 있어가지고 증시에는 뭐 계속 악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락다운 문제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죠. 기약 없이 이제 연장이 되기로 결정을 할 정도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운임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운임도 지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BDI 이 벌크 운임 지수가 6%를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른 거고요. 그래서 펜오션이 오늘 4%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컨테이너 운임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이제 공장들의 가동은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2차 기업 리스트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된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고 지금 한 70에서 많은 기업들은 80%까지 가동률이 회복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테슬라도 뭐 나온 거 보니까 80% 다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네. 나오더라고요. 네, 20% 그렇게 좀 정도 어제 채우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테슬라도. 어제 떨어진 거는 보니까 뭐 저기 뭐냐 빌 게이츠가 저기 테슬라 그 머스크가 자꾸 이제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트위터의 임시 CEO로 또 이제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저 그쪽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테슬라가. 당연히 뭐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 지금 뭐 여러 개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거기다 또 트위터까지 이제 임시 뭐 CEO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사람은 한 명인데 뭐 그걸 다 잘할 수 뭐 머스크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의구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기 우리 6천억 공매도를 이제 한 우리 저기 빌 게이츠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공매도 하신 분이 얘기를 또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뭐 물론 그 영향 때문에 다 빠진 건 아니겠지만 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이런 락다운 상황에 상하이에다가 또 증설을 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오늘 있었고요. 아 참, 그래 전기차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 그 수요일 날 사실 실적이 나왔는데요. 장 끝나고 나와서 오늘 발표를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반영을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덜 올랐어요. 주가가 2%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요 별도 기준인데 컨센서스가 6,200억이었는데 7,880억 거의 뭐 8천억 가까운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항공화물 운임 덕분이었고요. 1분기에 화물 운임이 전분기 대비해서 7.3% 증가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고 운임을 경신을 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지금 66% 증가했고요. 수송 물량은 오히려 8.2%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임 강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4월 운임이 근데 1분기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계속 높은 운임 수준이 연결이 돼서 2분기 실적도 이렇게 되면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나 유럽 노선 위주로 여객 수요도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아무래도 저 대한항공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달러 부채가 좀 있잖아요. 얘네도 요즘에 환율이 좀 약세라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주가에는 안 좋은 작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가도 조금 강세니까 계속 네. 예, 항공유 가격도 부담이 좀 되고 아무래도 대한항공은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야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요 부분 가지고는 사실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뭐 부스팅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 생각에. 네, 뭐 운임이 워낙 근데 실적은 좋으니까. 그렇죠. 뭐 리오프닝을 기점으로 운임도 좀 피크아웃하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운임이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리오프닝주들이 다 시원치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거든 현재는 대부분이 뭐 항공주들도 뭐 국내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실적 안 나오고 뭐 여행주들도 지금 실적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공백기거든요. 지금 모멘텀 지금 다 풀어놨는데 재료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주들도 이제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LCC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화물 비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객 수요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거기서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락다운 길어지면서 회복이 조금 더디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노선은 조금 여객 수요도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됩니다. 검사하는 것만 좀 면제를 해줘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뭐 검사하는 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죠. 해외로 나가는 거는. 네.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소재주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장비주들은 그래도 잘 방어를 했더라고요. SK온과 포드가 합작 공장을 세웠죠. 블루오벌 SK라고 이제 합작사가 있는데요. 8조 원 규모의 배터리 장비 발주가 예상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배터리 공장 구축을 위한 장비 업체 선정에 돌입을 한다고 하고요. 공장이 두 개인데요.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각각 연산 43기가와트시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요거 발주가 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가동은 25년부터 시작을 해서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F 시리즈 배터리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SK온은 과거에는 이제 공정별로 1개 정도 회사만 선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안정성을 위해서 2개 정도까지 선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입찰은 늦으면 7월 정도, 빠르면 한 6월 정도에 선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 말고도 새로 벤더로 추가를 하려는 그런 계획인가 보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기존의 벤더들도 최근에 장비주들이 사실 1월 달에 그 많이 올랐다가 그 그렇죠. 이후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그렇죠. 밑에서 에너지 놀고 솔루션. 있거든요. 네. 소재주들 다시 뭐 전고점 향해서 올라갈 때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주가 만약에 잘 되면 또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나라 M&D, 원익 P&E, PNT, M+, 한 1%대 정도 하락세에 그쳤습니다. PN이랑 뭐 M+ 이런 것들은 원래 SK온에만 했던 것 같긴 한데 다른 업체들이 또 진입을 할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오늘 주가가 좀 잘 방어를 했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는 0.8% 떨어지긴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도 조정을 잘 안 받고 있는데 판가 전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판매량도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생산 차질 이슈에서 좀 많이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평균 신차 판매 가격이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는 아예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가격을 같은 모델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연식 변경 모델에 큰 폭의 가격 인상으로 반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2020년형 대비해서 이번에 22년형 신형이 300만 원 비싸다고 합니다. 평균 4천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차가 그렇게 비싼 적이 물론 처음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이 체감상으로 비싸졌죠. 엄청 비싸게 느껴지네요. 뭐 예전에 4천이면은 그랜저 풀옵션 가격이었는데 그쵸. 평균적으로 다 그걸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는 네. 뭐 물론 이제 제네시스가 워낙 뭐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뭐 6천, 7천 이 정도 하니까 뭐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간은 무감각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오르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특히나 생각해주는 그런 sek터는 안심하고 가격을 그쵸. 더 올리죠. 네, 네. 그럼에도 수요가 쭉 줄을 서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주가 방어가 잘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요새 굉장히 힘듭니다. 자동차도 요즘 이제 뭐 Q는 주는데 뭐 P가 오르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Q까지 좀 하반기에 좀 되면 모비스도 좀 좋아질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기아는 Q까지 방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대비 아웃퍼폼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분기 판매량을 보면은 현대차가 한 10%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기아는 0.7%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량도 방어를 잘 하고 있고 P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대차 대비 이렇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판매 가격을 보면요. 21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 21년 말에는 국내가 14% 올랐고요. 해외는 20% 올랐습니다. 기아는 이제 주력 모델이 RV 기종이라서 이 기종들이 14%나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판가에 잘 전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제 아이오닉 5하고 EV6가 일본에 뭐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일본에 진출해서. 거기 워낙 작은 차만 타는 네, 시장 전기차 아닌가요? 거기는 뭐 작은 차하고 자기네 국산 차들만 타기 때문에 요게 한번 그래도 전기차는 좀 패러다임이 약간 바뀐 거니까 한번 가서 좀 조금의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바람을 해봅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멀리 본다면 현대차나 기아가 이렇게 10몇 %씩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데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고 뭐 찰강제라든가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되면 차량 가격을 도로 깎아줄까요? 그러면 이제 저기 할인을 해주죠. 할인 폭이 좀 올라가죠. 할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은 이제 그런 원가가 좀 떨어지면 끼워주기를 하거든요. 1+1 이런 거를.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많이 올리면 또 이제 저항을 하거든요. 이제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뭐 소득도 줄어들 수 있고 이제 체감적으로 좀 소비 성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해서 저항이 좀 생길 수 있죠. 그걸 또 파월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나중에는 뭐 그런 계속 올리긴 좀 어렵지 않나 그 부분들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일부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대기 수요가 다 없어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먼저 도래할 거냐,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비용 압박이 조금 줄어드는 게 먼저 도래할 거냐에 따라서 좀 갈리지 않을까? 뭐 기대감이 이제 오른다는 기대감이 좀 꺾이면 사람들이 훅 사라질 수 있죠. 주문 넣어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야 되겠다고 아예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면 갑자기, 이 올라갈 대기 수요가 거라고 한 방에 확 빠질 수 있다? 한 방은 아니지만 이제 막 대기를 여러 군데 걸어놓잖아요. 보통 네, 한두 군데 막 걸어놓다가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뒷부분에 있던 분들은 싹 사라질 수도 있죠. 나중에 아예 뒤쪽으로. 왜냐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구매를 미루거든요. 예.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뭐 아직 먼 얘기니까 지금 뭐 현재는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좋지 않은 장에서도 20%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던 섹터가 수소 쪽이었거든요.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될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그리고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요 두 가지 정도를 골자로 하는데요.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이제 수소 발전을 늘리기 위한 취지이고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민간에 더 많이 제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기업들도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SK, 포스코, 현대중공업, 효성, 두산, 한화, 여러 업체들이 지금 청정수소 생산하겠다라고 뛰어든 상태인데요. 이 관련된 생태계가 앞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SP열셀은 21%는 상승했고요. 두산 피열셀 12% 많이 올랐는데, 사실 수소, 청정수소 뭐 이 섹터는 시간은 좀 많이 소요가 되긴 하겠죠. 뭐 이거는 뭐 테마니까요. 뭐 네. 먼 미래의 얘기라서 이 주가 오늘 이렇게 좀 오버슈팅한 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작년 같으면 굉장히 좀 많이 뭐 한 달이나 두 달 뭐 가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유동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더더욱 이런 테마로 오르는 종목들이 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음식료 섹터도 굉장히 테마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는 것도 많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너무나 빠르게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팔면 바로 빠져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사와 철강사가 계속 이 후판 가격 올려달라, 아니 못 올려준다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인상을 결국 해주기로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톤당 1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공급했던 물량부터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선박 제조원가의 한 20% 정도를 후판이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후판 가격 이렇게 인상을 해주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충당금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쌓아서 적자가 확대가 됐었는데 2분기에도 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좀 상반기에 이제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4월 달 수주는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감소했는데, 물론 4월만 보면 안 되겠죠. 상반기 전체를 보면은 지금 목표 대비해서는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유조선 2,500억 규모 수주를 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를 적용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을 해서 2025년경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 연간 수주 목표의 한 60%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102억 달러 정도 수주를 지금 한 상황이죠. 4월 그 아까 저도 잠깐 봤는데 네.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그 1분기에 가격이 좀 이제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선주들의 이제 판단이 좀 딱 걔네들이 하면서 발주를 네. 연초에 몰아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뭐 좀 지켜봐야죠. 실제로 하반기까지 계속 리니어하게 이어질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주들도 비싸진다고 하면 미리 발주하고 뭐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싸지면 이제 안 할 거거든 분명히. 무조건 해야 되는 거면 하겠지만 그러면 또 미리 했겠죠. 걔네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약간 좀 우리가 좀 데이터 디펜던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 굉장히 어려운데요. 리니어하다, 데이터 디펜던시. 그렇죠. 이거 좀 리니어 이게 꾸준히 좀 올라가는 뜻이긴 한데
제가 네.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 유식하네요. 네,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잖아요. 후판 가격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다른 비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를 판매 가격에 잘 전이하냐는 이제 신조성가에 우리가 보면서 트래킹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위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조성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주가 이렇게 상반기처럼 계속 꾸준하게 이어와 준다면 그리고 신조성가 지수도 잘 방어를 해준다면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체도 뭐 손실 보면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신조성가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주 이야기인데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흥행이 안 좋았죠. 예, 이거 이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른 게임주들도 기대감이 좀 꺾인 모습이에요. 지금 사드 보복 이후에 판호를 받아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던 게 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거든요. 네네. 네, 매출 5위권 정도는 들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29위까지 정점 찍고 지금은 다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순위 확인도 안 되는 정도인데요. 그래도 인기 순위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1위였다가 10위권으로 떨어졌다가 좀 전에 보니까 3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업계에서는 이 중국 시장이 개방을 한다고 해도 한국 게임 회사들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네요. 컨센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게임주가 좀 다운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중국 게임사들도 기존에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쌓았습니다. 한국 게임 좋은 게임들 모방도 많이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 3위였던 게임이 있습니다. 중국 게임의 원신이란 게임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개발자를 한 600명 정도를 동시에 투입을 했고요. 개발 비용도 1억 달러, 한 12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모방한다고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모방하면서 이게 다 잡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모방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이 락다운 하는데 왜 게임 안 하죠? 게임 못 하나요? 격리되면 뭐 인터넷선도 자르나? 얘네들 왜 안 하는 거지? 게임은 하겠죠. 게임은 펄어- 하겠는데 예전 대비 실망인데? 규제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신규 판호 발급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인기까지 없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예상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좀 깜놀한 결과네요. 이건 이렇게까지 실패로 평가될 만큼 게임이 중국에서 안 된다는 게 뭐 예전과는 좀 격세지감이 있네요. 이게 예, 좀 예전하고는 좀 시각을 확실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판호 이제 해도 뭐 별 볼 일 없겠네요. 이런 그게 게 참 한번 문제죠. 이 생기면 섹터 선두가 그러니까요. 선발주자가 잘 나가줘야지 뒤에 열심히 쫓아가던 사람들도 좀 힘을 내고 따라갈 텐데 와 이렇게 선두부터 이렇게 조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섹터 전체의 인기가 식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미 좀 많이 식고 있는 게 특히 P2E 게임 업체들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대비 지금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저 위메이드 예, 20 넷플릭스 못지않죠. 24만 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데 근데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아직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러니까 2만 원대부터 시작한 거라 워낙 뭐 그쪽이 뭐 다 뭐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컴투스 홀딩스, 펄어비스 4, 5%씩 떨어지고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전체적으로 다 2, 3%대씩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뭐 매우 어려운 시장이지만 뭐 그래도 또 주말은 또 오지 않겠습니까? 네. 편안하게 또 휴식을 취하시면서 건강 관리하시고 멘탈 관리하시면서 다음 또 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끝나신 저희는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저희는- 조금 힘이 없으신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프네. 아침부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저도 요즘에 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 너무 떨어지는데 무섭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듣고 너무 있는데 걱정이 되고. 예. 정신 차려야죠 이럴 때. 그러니까요. 더더욱. 예,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는-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